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지난 한 주는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월호 일주기에 성완종 리스트팜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희 시사카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분, 쓴소리 단소리 해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소개를 드렸더니 우리 김갑수 대표님께서 전 배를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감을 더 좋아한다. 감을 더 좋아한다. 창원이 감 생산이 전국 최고인 도시거든요. 네, 쓴소리 단소리로 바꿨는데. 고맙습니다. 네? 제가 쓴소리 하겠습니다. 네. 단소리 하셔야 되네요. 예, 아까 이제 창원이 감으로 유명하다 했는데 하동은 배로서 유명합니다. 배로 유명. 예. 잘 됐네요. 네, 잘 됐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한 점이 마산, 그 다음에 창원, 진해. 이 세 곳이 창원으로 합체된 지가 5년 됐잖아요. 예. 두 분은 이 창원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5년 정도 흘렀는데 뭐가 변화가 좀 있던가요?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네.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년밖에? 강산이 변할 정도는 아니고 네. 창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요? 5년 새에. 안상수 시장. 예,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게 통합실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우리 보통 감성적하고 이성적으로 나눠보자 하면 제가 볼 때 이성적으로 보자면 창원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합될 당시에 부동산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통합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통합하고 창원시의 집값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통합되고 나서 그런 갈등과 분열이 더 지금 많이 야기돼서 자의에 의한 통합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한 물리적 통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통합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접착제를 그냥 강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물리적인 통합은 했는데 그 후유증을 다스리는데 사실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구 마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다. 구 진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는 창원 시민이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또 상당수의 분들이 마산 간다, 창원 간다, 진해 간다. 이런 식의 말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사실은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통합이라는 것들이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창원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오늘 저희 카페 메뉴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광역시 성격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추진을 단계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림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광역시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광역시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인 열 것입니다. 두드려라. 화이팅! 창원광역시! 화이팅! 창원광역시! 화이팅!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보셨듯이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에 이제 전격적으로 시동을 건 듯한 그런 느낌인데 광역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뭐 네. 행정 체계나 뭐 지역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오랫동안 연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게 합리적 이렇게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대부분 선거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냥 급조된 이런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거 때는 뭐 보통 그렇죠. 공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선거 공약이 되다 보면 네. 그 특정한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 공약을 그냥 실현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 책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네. 참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공약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안상수 시장이 공약했고 그 당시 아마 다른 후보들도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었는데 안상수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군 지역만 남아 돌겠느냐 이거죠. 좀 도시가 커지면 다 광역시로 승격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은 광역시민하고 그만 일반 시민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요? 일단 뭐 저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광역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특별법이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 만약에 이제 창원시의 광역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을 때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충분한 또 논의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럼 전국에 우리도 광역시 하겠다는 도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동안 이 창원이 처음도 아니고 네. 뭐 이를테면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제법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도시들과 또 그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도 할란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논의가 좀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던 기초단체자체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진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희망사항은 굉장히 크지만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MB 정부 때만 해도 그런 개편 뭐 논의 같은 게 활발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죠, 논의가. MB 정부 때는 광역시 승격에 대한 이런 정책이 아니고 네. 이제 세 단계 행정 체계를 두 단계로 이렇게 이제 고치자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단위를 없애버리고 국가와 광역 통합 시군은 통합시의 형태로 이제 만들자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추진한 대표적인 게 이제 창원 통합시인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통합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고 지금 동서통합지대인가 이걸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가 통합되었지만은 시민들이 느끼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나 정서적 상실감 이런 것에 편성해서 이번에 창원시장님이 광역시 승격을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아까 뭐 서명도 하고 뭐 종이 비행기도 날리고 이런 거 보니까 호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경남도나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도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반대도 할 만하죠. 경남도 그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홍준표 지사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은 네. 한마디로 말하면 경남도의 단물만 빼먹고 지금 껍데기만 버리고 나가는 행국이라는 거죠. 사실 창원시가 이렇게 커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도의 다른 시군들이 양보하고 창원이 우리 경남도청의 소재지로서 그런 위상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볼 때 경남도의 예산이 많은 부분이 창원시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민들이 쉽게 말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형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형제들이 없는 살림에 양보해서 큰형에게 조밀히 모아줬는데 큰형이 모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이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경남 지역에서 창원이라는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막대합니다. 네. 면적으로 보면은 경남도에 아마 한 7% 이렇게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인구는 정확하게 거의 한 3분의 1 육박하고 또 경남도 예산 대비 한 7, 8% 정도 수준에다가 GDP, 그러니까 총 생산 수준도 아마 거의 한 40% 육박하는 3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중이 큰 도시죠. 그러니까 경남,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밑에 바로 이제 이 광역의 어떤 이 자치단체들이 있는 2단계라면 몰라도 경남이라고 하는 도시,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창원이라는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 도청 소재지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경남도의 중추도시로서의 책임감 또는 나머지 시군들에 대한 어떤 형제 같은, 맏형 같은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정서적으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뭔가 이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큰 거는 아름답다. 큰 거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나는 그냥 기초단체 사는 것보다 광역시에 사는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쉽게 사실은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창원시장님께서는 왜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조용하셔서 저는 뵙고 싶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지금 그 108만 도시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우선 광역시로 되면은 도에 지금 뺏기고 있는 세금이 약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1,200억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도시를 그야말로 크게 바꿀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무슨 정부기관을 유치하거나 또는 큰 사업을 유치할 때도 꼭 도를 거쳐야 되고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시로서 이제 성격해가지고 정부기관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로부터 큰 사업들 1,000억, 2,000억, 몇 조짜리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교섭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은 꼭 광역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1단계로는 금년에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28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는 70만 정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금년은 서명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고 입법청원을 후내년이 대통령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선거니까 그 대통령 선거의 선거 공약으로 이걸 넣을 겁니다.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든다고 공약한 사람들 후보를 우리 창원시는 지지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에 그걸 넣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약에 들어가면은 다음 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정부가 그걸 광역시로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4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해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요사이 대통령 선거가 거의 40만 표 정도, 40만 표에서 50만 표 사이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의 유권자가 80만입니다. 80만이면은 우리 유권자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판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리하자, 이 3개시를 분리하자는 말은 이제 거의 지금 쑥 그냥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면은 얼마나 좋은가는 이제 시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광역시에 동의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이
28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달 안 돼서 70만 목표는 달성하리라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서명해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우리 유권자 80만 중에서 70만이 서명하면은 이미 그냥 주민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주민 통합은 이루어지고 광역시라는 공동 목표 하에서 같이 이제 화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님께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네. 광역시가 되면은 재정 운영은 좀 권한이 커질까요? 예,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세는 광역시도에서 걷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안 시장 말씀처럼 경남도에서 예산을 이제 타온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걸 언급한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정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또 지출비만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아파트에서 살면 관리비 지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폭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지출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치 많은 돈이 와갖고 당장에 이 돈이 창원은 시민을 위해서 쓸 것처럼 말씀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광역시가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안 시장 말씀은 일부만 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역량 면에서는 어떨까요? 그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지방자치 역량이라는 게 크기의 문제로 보면은 커지겠죠. 근데 네. 역량은 능력의 문제이지 크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방자치의 역량이 커진다라는 것들이 기초단체에는 역량이 적고 광역단체는 크다라는 것들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예산을 뭐 도에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물론 표현이 이제 그런 거겠지만 사실은 그 세금들은 서로 이제 협업하면서 공존공생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저는 예산 심사, 이 예산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들을 어디에 쓸 거고 어떻게 쓸 거냐는 것들은 단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정 부분 국책 사업에 준하는 굉장히 큰 사업일수록 네. 그냥 뭐 단체장이 그냥 결심해서 수조 원짜리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고 예를 들면 김해 경전철 같은 그런 게 케이스거든요. 나중에 감당은 다 시민들이 이제 세금으로 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몇 번이고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고 광역단체가 설치되면은 일단은 수많은 공무원들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일단 우리 뭐 지검, 지법 이런 거지만 이런 것도 이제 고법, 고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상당한 이 공권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역시 국민들의 세금일 거다. 근데 반면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우리가 고민한 결과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행정이라는 것들이 효율 만능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치닫고 이렇게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거죠.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28만이 지금 이제 그 서명을 했다. 70만이 목표다 그러셨잖아요. 과연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광역시에 대해서 승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뭐 시가 커지고 첫째 재정도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또 시민들이 복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고 저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창원시가 그냥 창원시로 있는 게 아니 좋겠습니까? 김해시를 보면 김해 장유면이다가 김해시가 되고 나서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뭐 급식비라든지 뭐 생활 전반에 저희가 서민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 지수도 올랐고 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민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시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창원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강역시로 승격이 되다 보면 그런 그 PR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그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성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왜냐하면 지금 창원시 진해하고 다 통합했다 아닙니까? 통합도 지금 엄청 지금 힘들어가거든요. 커지면 좋아지겠지만은 지금 통합돼갖고 시가 통합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제 통합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니까 좀 천천히 하지 이 말이지 저는. 지방자치단체 경남 도남 이런 거는 시골 같은 형이고
광역시 같은 건 도시형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또 그리 싶고 또 기반 자체가 또 현재 그런 식으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 된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빨리 발전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그 통장인가 하시는 분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사인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서명 운동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긴 했는데 꼭 해야 되는가? 뭐 하면 무슨 이점이 있지? 그 뭐지 통합되고도 그냥 쓸데없이 막 집값만 막 엄청 오른 거 아닌가? 거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뭐 시민 여러분들 의견이 팽팽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거 간절하게 원한다 하는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창원광역시 범시민추진협의회 김철곤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광역시로 왜 승격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010년도에 네. 창원 진해 마산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전국 제1호로 강력시 통합시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지금 통합시가 되고 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때 물론 뭐 졸속으로 통합이 됐다고도 보지만 또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3, 4만인 군이나 10만인 기초시와도 똑같은 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나는, 식구는 늘어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 우리 차원시의 자치권에 맞는 권한을 좀 달라. 그래서 저번에 뭐 특례시를 만들어주니 특정시를 만들어주니 사건만도 그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고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권한을 찾으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시가 돼야만 우리가 우리 권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지금 광역시의 지위를 얻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강력시가 안 돼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인구는 지금 108만이 넘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100만이면은 강력시가 되었습니다. 네. 됐는데 지방자치제가 나와서는 이제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이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모든 게 도에서 불길을 걸고 그게 또 중앙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 18개 시군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군이 다 국책 사업이나 모든 걸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돈은 또 창원 이하 18개 시군에다가 또 그 국책 사업을 한 군데만 줄 수 없으니까 또 분산식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도시가 뒤지고 있는 편이죠. 다른 시대나. 시어머니도 많으시고 돈도 쪼개가지고 또 어렵게 또 해야 되고 식구들도 많고. 식구도 많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실정이. 그러면 이제 인구가 108만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광역시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강력시가 되면은 대형 사업을 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형 사업이나 재정 사업을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도를 거쳐서 중앙에다가 이제 건의가 되는데 사실이면은 강력시가 되면은 지금 3단계의 지방행정체제가 2단계로 됩니다. 네. 그러면 빨리 우리 요구사항이 관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보니까 그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그 시의장님이셨어요 전지. 그러시고 기업인들도 계시고 그 서명 아까 막 그 시민 여러분들 막 하시던데 열기는 어떻던가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대체로 좀 거기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열기는 저번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1,500명을 상대로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약 56%가 찬성, 25%가 잘 모름, 19%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명운동도 받고 추진을 잡고 홍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예. 더 많은 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우리 시민 한 분이 뭐 이장님이 사인해달라고 해서 그냥 모르고 했는데 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예, 홍보가 좀 필요하다 아직은. 그렇지.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된 편이죠. 국회에다 입법 청원도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국회 입법 청원은 이제 우리가 70만 명 서명운동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예. 지금 이제 우리 창원시의 그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의논해서 국회에 이제 입법 청원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이제 안 시장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광역시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부산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불만이 많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그리 많고 광역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앙정부에서 부산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상당히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령 광역시도가 된다 하더라도 전국에 18개 광역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역시 그런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게 되는 거지 마치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창원시만 예쁘다고 예산을 더 주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남도를 거치고 또 경남도가 오히려 뭐 창원시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책 사업이나 중요한 정책적 사업은 그 경남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 시, 군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제 경남도가 창원시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기초 이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창원시에서 만약에 도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보통 올리고 나면 집행부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왜 우리가 올린 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도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도가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이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한테 물론 도움은 주겠지요. 도움을 주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창원시의 식구로 봐서 너무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지금 100만이라 그러면은 울산, 광주, 대전 얼추 비슷하답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도 지금 뭐 대전은 좀 많습니다만 광주나 울산은 비슷할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런 분들은 국책 사업도 지금 좀 따오고 우리 창원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 4만인 군단위나 10만인 시단위와 같은 똑 자치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른한테 애 옷을 입히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는 많은데. 그러면 찢어지고 헐크되는데 헐크. 그렇죠. 네. 그래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 설득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뭐 마무리 삼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광역시 성격은 108만 창원 시민의 간절히 염원하고 참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이 길을 꼭 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협의회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셔서 우리 창원시가 강력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력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 것 같으세요. 네,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과연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거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겠는데, 시민사회단체죠.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입니다. 차윤재 상임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앞에 말씀 다 들으셨죠? 네. 네. 우려의 마음이 드세요? 말씀.
들으시고 창원 시민들 중에서 그 광역시가 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6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광역시 문제는 창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창원시보다 먼저 100만이 된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 도시들도 원했을 텐데 이제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더 이상 광역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나서 이제까지 광역시가 한 군데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3개, 4개의 시군을 합해가지고 전국을 70개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광역시도 필요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명박 정부의 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방향 자체가 광역시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원이 광역시가 되려면 경남에 있는 시군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들이 창원이 광역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서명운동도 받고 그다음에 4단계의 계획도 시에선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70만 명 서명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서명지 갖다 놓고 통장들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서명용지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과 통장들이 서명해달라고 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서명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인심 잃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는 힘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것을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을 건다고 하는데 후보들은 다 셈에 밟거든요. 아까 의장님은 그 창원 시민 110만이 그 표를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창원 시민을 제외한 경남도민 220만이 표를 안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 넣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안상수 시장께서 이 광역시 이 추진을 하면서 마창진 안에 있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마창진 다시 분리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 그것을 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4년 후에 대선 공약 그 문제도 어렵고 실제로 광역시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야 임기 끝나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그동안에 서명하고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또다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엄청난 그런 상실감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광역시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됐다 그런다면은 그랬을 때 지방자치 면에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창진이 통합을 할 때, 통합을 추진할 때 시민사회가 통합에 반대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통합이 되면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한 것은 지방자치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광역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보면 광역시, 특별시 안에 있는 구의회, 구청장, 구의회 이거를 두지 않겠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가 돼야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모로 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럼 현재 창원시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산과 진해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박탈감과 상실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를 접근을 해야지 광역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시민들 서명하고 캠페인한다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네, 차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주 반대는 아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두 분께서 마무리 삼아서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도청 소재지잖아요. 네. 경남의 제일 큰 형 도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광역시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각자 도생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수도권으로 초일극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들이 어떻게든지 연대해서 수도권에 초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좀 지역이 골고루 분권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각자 도생의 길을 지금 모색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원 시민들과 또 창원시의 행정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 좀 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네. 이 광역시가 됐을 때 누가 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익 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감내해야 되느냐 봤을 때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공무원들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정치인들의 지위도 향상이 되겠죠. 이런 분들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반면에 시민들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안행부, 안행부에서 행안부 이거 바뀌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창원시가 실제 실현이 가능이 됐다 치더라도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교체 비용, 모의 비용, 또 새로운 관청의 설치, 공무원 확충 등등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의원님. 일부에서는 대행 국책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과 통계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저는 경제적 효과를 더 하고 싶어요. 사실 광역시 통합으로 인해서 광역시 성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사실 장밋빛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다른 욕심 부르지 말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그런 따끈 정치 역량을 가지고 정말 창원시를 살기 좋은 이렇게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또 시장님은 그런 도시를 만든 시장으로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제가 처음에 소개 드릴 때 쓴소리 단소리 패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창원시를 위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저는 원래 제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